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일차로 기획조정실, 양그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정병두.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 담당입니다. 조경란 창의개발 담당입니다. 조혜경 규제평가 담당입니다. 전현자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올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주요 시책사업 추진 순위 되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시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7기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군정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한편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회를 갖고 반기별 1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입니다. 교류 도시별 특성을 살린 실리적 교류, 국제 교류를 위해 올해 4월 일본 치지정 직원 1명이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교류 분야 협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7월에는 필리핀 딸락시에서 농업 교류를 위해 우호 교류단이 방문하였고 10월에는 베트남 빈딩성 퀴너시 농업 교류 우호 교류단이 방문하여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3쪽 정부 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공공자원 개방, 공익 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면지역 생활문화 공간을 리모델링하였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체감형 혁신 시책을 지속 발굴토록 하였습니다. 14쪽 2020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도 자율 및 군 자율, 부처 편성 사업을 통해 국비 73개 사업 135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내실이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관계부처 방문 건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 계속사업 8개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너분동 마을 맑은물 공급사업 등 신규 사업 7개 사업 선정은 물론 양구평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단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보통 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기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군발전 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책을 연계한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소관부처의 개선 건의 및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제 수립입니다.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평가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2쪽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소극적인 행정 혁파를 통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행정 전담부서 지정,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 절차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홍보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확대, 방송 취재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국토정중앙 메아리주와 군보 등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주민생활 밀접 분야 및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24쪽 소셜미디어 운영 추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 홍보 채널을 공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5개 광고모를 이용한 홍보 다양화로 언론사와 양국 내에서 설치한 대형 전광판을 이용 군정 주요 업무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옹진이 군계 홍보시설 경관 조명을 보수하여 군정 홍보 및 군 이미지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양구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급속한 국내 환경변화 진단과 우리 군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203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지역 가치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여 발전하는 미래의 양구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그동안 가로수 식재, 잠수교 가도 설치 공사, 휴게시설, 경관조명 조성 등 설치를 완료하고 문화관광과 관광지 운영부서로 시설관리 이전하였습니다. 28쪽 마을 특성화 사업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테마 설정,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마을 발전 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 사업으로 남면 대월 1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마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특성화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여 마을 발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 경관 개선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 세부 실행 컨설팅 용역과 건축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축 부지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규남 의원입니다. 국토 정정한 메아리지 광고 게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책자용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양국은 입법 조례 등 이런 좀 달라지는 조례 같은 것도 좀 거기에 게재가 되는지요? 지금 현재는 뭐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책자 형태로 하면서 담을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조례 이런 바뀐 거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내보내면 자기도 컴퓨터 찾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양국은 운영위원회가 한 100여 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뭐 자료에는 현황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실과부서에 개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이제 개최하지 않은 그런 몇몇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운영의 개최 시 실비는 다 지급되는 거죠? 네,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양목 장학금하고 저소득 장학금 기금이 아직 허가리 안 됐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지. 예, 이제 조례가 폐지됐고 해서 저희가 기금 변경 계획을 일전에 했습니다만 이자가 좀 증액이 돼서요.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정리 추경 시에 기금 변경 계획 심의 계획을 보고 드리고 연말 안에 이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한 262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 이자 손실이 난다고 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자 손실은 어떻게 채우실 건지. 지금 현재로 뭐 저희는 뭐 사업의 규모를 뭐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뭐 좀 아픔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고요. 일단 그런 계획들이 줄여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예산에서 차입을 해서 이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다리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이 201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 등 경관 조성과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등 건축화가 되어 사업과 스포츠적인 사업이 동합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업무부에서는 2019년도 3월에 신청 예정했다가 2019년도 업무에서는 설계용이 2018년 6월로 예정되고 근본 보고서에서는 10월 25일로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하기 때문에 한 계약이 2018년도 2월, 10월 준공,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는 이유를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17년도에는 이제 답보 상태로 전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었고요. 이제 기조실에서 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늦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건축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진음로 그 무주지 관계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상반기 내에 3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이 차지업소 진행에도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 소원과 같은 건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180일 연장 근로를 권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180일 연장 근로 권위. 지금 90일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만 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려면 내년도 봄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특수상지역 개발 사업 적극 사업인데 이런 거 좀 보시면 이렇게 뭐 대월리 그 실내 체육관 이런 사업을 막 국비로 따잖아요. 따는데 두무리 터널 같은 것도 국비로 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 특수 상황으로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저희가 통상 2, 3년 차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아직 지방도로 먼저 네, 습격이 지방, 되지 않아서 예, 그걸 지금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궁 스포츠 마케팅 일환인데요.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문화체육과에서 해드린 소관인데 저희가 행사 때 길 안내 표지판을 붙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LED 간판, 전간판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이 문화체육과 스포츠 마케팅 소식인데 여기서 기획전시에서 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뭐 상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뭐 내용이 아니면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것들은 검토해서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판을 설치를 가설치해서 그 행사 때마다 저희가 이제 도로에다가 이동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가운데 놓잖아요. 네. 그게 좀 상당히 위험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날아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데 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LED 전광판을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부서하고도 좀 협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날 군수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의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3,398억으로 올해 당초 예산 3,371억보다 약 0.8%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에게는 1.83%를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90억 정도 국비 확보가 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균톡 지방 양여 사업이 이제 국비가 많이 줄은 반면에 저희가 이제 도비 쪽으로 해서 지방 양여 사업들이 조금 증액돼서 내려온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7.5% 각 21.94%가 증액됐다는 게 이게 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최종치는 아닙니다. 추정치가 아니에요? 가내시가 요즘은 국비가 교부세를 미리 알려준다고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예는 있는데 지금 지방교부금 7.5% 증액된 거하고 조정교부금 21.94%가 증액된 게 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추정치인지. 보통은 12월 말쯤에 이제 내시를 해주는데 올해는 조금 추정치죠.
4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된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26.47%가 증액된 115억, 세외 수입은 18.80%가 증액된 132억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세수 발생처를 지금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지방세가 26.47%가 증액된다는 거하고 세외 수입이 18.8%가 증액된다는 건 예상 수입처를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예상 수치를 잡았습니까? 예산. 이 지방세수를 잡는 거는 정부도 그렇고 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세금이 발생분이 있거나 세법이 바뀌어서 어디 더 추징할 때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되는데 넌 지방세 26.47%가 우리가 사단도 하나 나가고 이런 판에 세외 수입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거는 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지방 소비세가 이제 양여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포함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게 이렇게 세입적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세입이 연말에 가서 변화가 없고 이 상태로 증액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이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도대체가 국비가 390억씩이나 전년도보다 그 확보를 못했는데 0.8%가 증액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진실하자 이거지. 전년도보다 예산 국비가 확보가 돼서 전년도 대비보다 마이너스 1.2%고 3%고 좀 감액됐다라고 하는 거를 자치단체도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좀 엉터리 수치 같은 거 지방세가 26.4%가 증액되고 세외 수입이 18%가 증액된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0.8%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결국에 이게 지금 가다 보면 지방세가 연말에 가서 정산 보고할 때 보면은 다 전년도하고 똑같아질 거 뻔한데 이렇게 금액을 증액시켜 놓고 여론이나 의회나 국민들한테는 예산이 그래도 전년보다 0.8% 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동감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집행부나 노력을 하셨겠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가적인 어떤 사안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전년 대비 390억이 좀 국부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 건설이나 뭐 이쪽 상하수 사업소 큰 사업이 종결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라도 액면이 솔직하게 정년도보다 마이너스 2%가 감액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들이 갖다 놓고 지방세가 글쎄 무슨 공장이 큰 게 들어선 것도 아닌데 26.4% 사단이 하나 나갔는데 이런 판에 이렇게 증액시켜서 금액을 두들겨 맞춰놔갖고 여기다 놓고 연말에 가서 다 털어버리고 도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아마 전년도보다 지방세가 덜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짜시면 이게 솔직치 않다는 얘기지. 이게 뭐 장님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저 본의원 말씀이 좀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래 그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놓고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26.4%하면 이게 만약에 일반인 들어오면 무슨 큰 공장이 들어오는지 사단이 2개가 더 들어오는지 세수가 이런 식의 이걸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중간중간에 가서 뭐 국비가 더 확보되고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 이게 더 확보가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3,398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은 솔직하고 그래서 중간에 365일 동안 노력을 해서
당초 예산 지금처럼 0.8%가 증가한 노력을 보여서 정리 추경해서 이런 게 종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당초 예산 이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면 군수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또 좀 전년보다는 좀 증액됐습니다 하는 걸 국민께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지방세 같은 게 26.4%가 증액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상세수 발생처가 어딘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그게 되는데 세외 수입도 18점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내년도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작을 해 주시면 차라리 이런 거는 저희들도 어디가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비 확보가 전년도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뭐 저기 식수댐 전용댐 뭐 400매덕짜리 뭐 큰 사업들이 이번에 다 종결돼서 예산이 이제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져서 아마 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런 게 다 없어져서 전년도 대비 395억씩 예산 국비를 덜 확보했는데 규모는 0.8%가 증액됐더니 이렇게 지방세나 세수입 억지 수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솔직히 가자라는 지적을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역 브랜드가 제가 이게 어제 처음 들었는데 국토정중앙 양구입니까? 그럼 양구 슬로건은 양구로부터 행복한 이거지도 못하겠네. 이거 슬로건이 그거. 양구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지역 브랜드 우리 뭐 청춘 양구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국토정중앙 양구 이렇게 됐어요. 헷갈려서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게 변화되고 있는 게. 저희가 슬로건은 양구로부터로 이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에서 양구로부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양구로부터 뭐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대표 브랜드는 뭐 네, 자연 중심하고 산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대표 슬로건은 양구로부터 다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발탁을 해서 지금 사용하게 됐습니까? 방법이 어떤 식의 방법입니까? 예전에 양구로부터는 뭐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모 공무원께서 양구 오시면 실문이 젊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서 그거를 의회의 소정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공표되고 그게 됐는데 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조례에 지금 돼 있죠. 그 절차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상징물에 관한 부분은 대표 브랜드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번처럼 양구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라는 것은 우리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발표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과정을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양구로부터 뭐 행복이 시작됩니다라는 거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이 문구가 탄생된 과정을 좀.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부터 어쨌든 민선 그 7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어쨌든 새로운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고자 해서 군 자체에서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전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뭐 당선작이 없었고요. 자, 그럼 지금 여쭤보기 시작할게요. 자, 당선작이 없다는 건 누가 판단을 한 겁니까? 당선작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당선작이 뭐라는 거는 군수께서 하셨는지 실장께서 하셨는지 어느 근거로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맡아간 게 없습니다. 더 좋은 걸 찾아봅시다는 의견을 낸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부에서 그 제한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순서를 밟았어요? 당선자기 그 제한심사위원회에서 뭐 당선자기 없음으로 해서 우리 그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제 논의 끝에 이게 이제 바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끝에 어떤 그 특정인한테 의뢰를 했죠. 논의 끝에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었고 바로 그냥 특정인 뭐 여기서 뭐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인한테 의뢰를 했고 특정인이 이 문구를 줬고 이 문구가 지금 현실에 우리 저기 슬로건이 된 건데 자, 문 의원이 파악에 이렇게 파악하는데 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 골가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뭐 개인한테 준 건 아니고요. 이제 업체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된 특정의 용역 업체 아닙니까? 용역을 믿게 한 게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양구 서체를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도 그렇지 의회 의원님들도 지나가다가 저게 이제 양구 슬로건인가를 알았으니 이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최소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코자 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이런 문자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양교심 10년이 젊어진다는 예산이 상당 많이 투입돼서 있던 거를 다 차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범주 내에서 연차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라는 거가 모두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행위를 다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기획실에 기획실의 그 잘못됨이 크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왕왕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서 고치고 나가고 다 뜯어내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 비범공원 위에 비범학교 뒤에 있는 청춘양구는 지금 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잘 몰라서 그래. 잘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잘 몰라서. 2016년도에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가 꽤 크고 사업비 부분이 한 2억 정도 소요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지금 2016년도 한 5년 정도 설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뭐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 참 딱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억 정도 들여서 국비를 써서 5년 동안 철거도 못하는 거고 인허가 과정에서는 뭐 군청에서 맘대로 산림과에서는 이 등산로로다가 허가를 맡아놓고 포크레인으로 다 까재켜놓고서 만들어놓은 그런 불법 시설물이라고 치고 그게 공익의료에서 상당한 부분 양구군의 공익의료에서 그 시설물이 이익을 한다라는 판단에 불법이니 어쩌니 하는 행위가 좀 크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자꾸 와서 그걸 키지도 않고 2010년이니까 부실년이 5년 동안 국비가 들어서 못 부신다 그래서 그럼 2010년은 언제까지 저거 부실 날이 그럼 국비 그 수명을 다 하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저걸 왜 작동을 안 해서 키질 않는지가 실장의 뜻인지 양구 군수 뜻인지 그건 누구 뜻입니까? 저걸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청춘 양구가 무슨 크게 무슨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게 무슨 크게 양구 지역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는 내용이 아니고, 북한에 정치하다가 우리가 정치하게 되면 걔네들 써 있는 걸 바꿀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번 그걸 왜 안 켜놓는지 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번 그거 좀 얘기 좀 한번 정확히 들어볼게요. 왜 안 켜는지 한번 논리껏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문구가 안 좋습니다. 아주 뭐 내용이 선정적입니다. 뭐 아니 핑계라도 한번 대보라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기 하면 전에 있던 군수가 만들어놓은 어떤 게 지금 와서 저기 지금 뭐 내 슬로건 같은 게 바뀌었으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아집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를 지금 누군가가 지금 키지 말라 그러든가 작동을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 실장님 생각인지 군수님 생각인지 아니면 서로들 눈치 보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건지 내가 보기엔 서로 눈치 보고 가만 놔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차라리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면 그 양반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따져보겠구만. 지금 그것도 아니니까 지금 어느 말이 맞지? 전자의 말이 맞습니까? 후자의 말이 맞아요? 누군가가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저 군수께서 지시를 안 하니까 그저 눈치만 보고서 저걸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그 어느 게 답이 맞아요? 교수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저희가 이제 새 브랜드가 이제 나와서 이제 통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정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없앨 생각입니까? 뜯어서 버릴 생각이에요? 지금 상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군이 뭘 하고 있는지,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그런 시설물들 말이죠. 그리고 청춘양구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뭐 본의원도 당시에 그 산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산에 가서 엄두도 못 낼 일을 공익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에다 그런 불법 시설물을 막 해도 그런 지적도 해봤는데 이왕 해놔서 만들어놨으면 그잖아요. 여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걸 부시려고 그러는데 국비 받았는데 2016년에 해서 5년을 기다렸다 부시려고 해서 지금 놔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욕하겠어? 그건 누굴 욕하겠냐고. 지금 액면 그대로 내가 가서 이 시내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그건 의원이 무능력하고 군 행정 양국은 행정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실장님 말들 따지자면 국비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 지난 다음에 뜯을 생각이다. 이게 답이요? 일단 그 기간까지는 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 군수를 앞에다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 될 내용 같아서. 근데 이거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협의를 좀 한번 해.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앞서가고 뒤서가고 해서 그게 군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연속성을 가져야지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명칭 하나를 가지고 내가 선점을 하니 그 당사자가 선점을 하니 그걸 키지 않고 말이야. 내용도 웃기잖아. 국비로 만들었는데 국비에 그 처치 기간이 5년이라서 5년 동안 불도 안 켜고 저렇게 놔둔다고 한다는 얘기가 저기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조기 집행률이 지금 57% 정도 되죠. 네,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온 거니까 지금 그 집행이 됐겠죠. 지금 조기 집행률에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합산이 됩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만 갖고 합니까? 조기 집행의 범주를 평가기관에서 볼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순세계 잉여금을 같이 합산해서 평가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죠? 평가 기준이? 네, 전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이면 지금 예비비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정 건전 기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도시들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만 좀 큰데 서울의 큰 데가 이런 거를 좀 하니까
한 20억 만든 게 예산이 한 2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250억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이게 참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인데 250억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인데 조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치? 그런 방안이 가능하겠죠. 기금에다 넣어놓으면 기금은 어쨌든 집행을 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의 그 산출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순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우선은 뭐 그런 방편으로 그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예,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방안도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250억이 조기 집행을 우리가 저 강박을 갖지 않고 집행을 좀 건전적으로 좀 하자. 국가기관의 어떤 조기 집행에 대한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250억을 해놨다 그러면 정답에 가까운 수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정답이 아닌 수가 생긴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나마도 부채가 없다고 그 오랜 세월 자랑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이 부채가 없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 국민들한테 쓸 돈을 해마다 안 쓰고 조금씩 많아서 그걸 순수하게 인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정부 기관이나 특별한 어떤 사업이 발생됐을 때 매칭 펀드가 나왔을 때는 이 기차를 안 내고 여기 적으면 돈이 많으니까 이걸 꺼내다 써서 지금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0몇 억씩 있는데 자, 이걸 조기 집행해서 맨날 걸리는 게 400몇 억이니까 예산 얼마 안 되는데 57% 암만 노력해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털어서 250억을 여기다 좀 갖다 놓고 조기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250억이라고 하여도 이건 이해가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행감이 됐든 군청에서 하는 어떤 그 예산적인 행위가 됐든 의원들은 아주 잘못되지 않으면 동편승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50억이라고 하는 게 답이 조기 집행에서 좀 그런 억압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뜻에서 예상 범위보다 좀 대도시보다 좀 많이 좀 설정해 놨습니다. 라는 게 답이야 되고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본의원이 또 실장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러면 행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매칭 펀드가 나오면 재정안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죠? 또 예산에서 풀어서 그 푸른 거를 의회에 갖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좀 벗어나려고 재정안전기금 확보를 좀 과하게 좀 하셨는데 사후에 발생되는 업무적인 회계 우리 저기 예산 만드는 그런 업무적인 게서 이중고를 겪어야 돼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말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 조기 집행에 걸린다는 얘기부터 이게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리면 레퍼토리가 글로 안 가요, 내 질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통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50억, 지금 순서기 인력이면 250억을 빼놨으니까 한 170, 80억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예, 170, 80억. 그렇습니다. 자, 그럼 170, 80억을 일단은 쓰셔야 되겠죠. 예? 자, 이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용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순서계 인력이면 적정분이 있는데, 뭐, 제가 400억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지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건들지 않고 180억을 쓸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지? 집행부는? 내가 군수라도 안 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발라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이걸 국비나 받고 할 때마다 이 기금을 빼서 써야 되면, 재정안전기금위원회가 지금 소집이 돼야 되겠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추경에 타니까 뭐, 한 3, 4회는, 정리 추경까지 3, 4회는 사전에 그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앞으로 이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저 250억을 다른데 재정 좋은 데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걸 지적하고 가자 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나 어떤 그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좀 억압을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예산을 좀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진한 걸로 정리가 정리가 되니까 소진한 걸로 기금이니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큰 대도시도 억지로 10억, 20억 만들어서 뭐 상급 기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조례를 만들어놔서 아주 그런데 우린 신났다고 250억을 덜렁 갖다 놨으니 이런 건 좀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다른 의원도 있고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예비비 그 사업비 세부 제출 내용 중에서 2019년 6월 13일 날 1,337만 2천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보면 구상금 소송 청구 금액이에요. 46보 국도 하수도 관련 공사 중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한 업체나 이게 46호 국도를 저희가 건드렸습니까? 하수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했겠네. 이거 지금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우리가 다시 구상을 업체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구상이 이게 지금 법원서 양구군청에다가 구상을 하라고 저걸 한 것 같은데 변제를 하라고. 일단은 군에다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연락을 주세요. 이게 아마 사업자의 하자 기간 내에 들어가면 매널 뚜껑이나 이런 게 뭐 차량으로 인해서 이탈이 되거나 정확히 안치되지 않아서 뭐 차가 지나가다 밟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그 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발생된 거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2차 소송이 가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밑에 내용 그 소각장의 긴급 보수라 그래서 뭐 이해는 하겠지만 1억 5천인데 지금 소각장 시설은 거의 다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 이거는 좀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급하게 여기 표기된 것처럼 긴급한 보수가 있어서 사용한 건지 이런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그 매립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그 망실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게끔 좀 지도나 어떤 그런 또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채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용역비, 군정 시책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좀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그 용역비 심의하는 기구나 위원회가 요식행위를 고치는 위원회가 있나요? 예. 용역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 심의는 그러면 용역이 보니까 올해도 한 30 몇 개 건 정도 있었는데 그 용역만 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죠. 가급적 저희가 활용 목적이 있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뭐 시의성이라든지 적정성 문제가 있어서 실제 사업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용역을 수임하는 업체는 또 제한되어 있나요? 저희가 수의계획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업체는 그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많이 수임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도 좋지만 다른 타 업체도 좀 해서 뭐 폭넓은 그런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열병은 종료가 됐나요? 아직까지
종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방에 출입하시는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나 봐요. 그 피해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국방부나 그 출입 제한에 대한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태가 있기 전에라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피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한반도 섬 팩트 개발이나 백자박물관 활성화 또 31번 국도 금강산 가는 길을 먼저 선점을 위한 TF팀 구성 대책을 본 의원이 전년도에 아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잘 올 2019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정병두 기획실장님은 양구군에 오래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양구군의 시책 개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반도 섬에 대한 부분, 백자에 대한 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문화나 인문학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관광 포맷으로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백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사업을 최근 들어서도 했지만 좀 더 키워서 공동체 특화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나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용역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서 좀 더 노력해서 활력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여간 이 시책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받아들여지지 않고 꼭 필요한 양구의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실장님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양구군 발전만 생각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은 국제 교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교류가 새로 맺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농업이나 이런 걸로 중점이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선진국 독일이나 뉴질랜드라든가 또 카나다나 이런 데하고 교류를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 폴란드 쪽 우리 접경 지역 네. 쪽에 그쪽하고 지금 의향을 서로가 지금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딸락시도 가보고 필리핀을 이렇게 여러 군데 시청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아직은 좀 후진국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농법이나 이런 걸 전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워와야 하는 입장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앞으로 미래의 양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한테의 그런 견문을 넓혀주는 부분이라든가 미래에 우리 또 양구군을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산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선진국과의 교류 이거를 참 중요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기왕에 저희가 뭐 유럽 쪽에는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이제 네. 예, 지금 요즘 간헐적으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네. 예, 생망대시라고 그런 그 도시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예, 적극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월 1일 양구군에서는 양구로부터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그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마 실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첫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그 브랜드 선정 과정 및 선포식의 경위와 그리고 선포식까지 그리고 선포식 이후에 지금까지 그 정비에 관련된 예산 투입 그리고 앞으로의 또 소요 예산 그리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로부터 선정 과정은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그러면 그 7월 1일 이후 선포식을 그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에 대한 뭐 사전 의회와의 협의 부분은 저희가 저희 이제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본 방침은 어쨌든 저희가 그 일반 경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보다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의 덩치로서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많아서 대형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지금 크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적으로 그 좀 진입로 목이나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 위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미만 정도 이 정도의 사업에 관한 부분을 주로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한 번에 다 할 계획은 아닙니다.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비봉, 철탑에 관한 이런 그 어떤 특별한 특수 상황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요 예산을 질의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너무나 이제 금액이 좀 커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그 정비 사업에 투입된 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그 자료 요청에 있어서 뭐 2차, 3차 그 추가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추가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을 테고요. 시장님, 그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그 상징물 뭐 아시겠지만 심볼, 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뭐 대표 브랜드, 군화, 군목 등 군을 상징하는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구군 상징물 조례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죠. 예, 상징물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인대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에는 상징물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에 이번 그 양구로부터를 누가 심의하셨죠?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군종조정위원회의 역할은 군종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포괄적인데 이런 상징물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했다고 하면은 양구군의 100여 개의 위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적정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는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죠. 네. 예.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브랜드 제정 선정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결정이 됐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고 지금 양구군 홈페이지에는 양구 브랜드로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양구로부터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이후로 지금 몇 개월입니까? 5개월 텐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안 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공포하고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은 그거 맞죠? 타이밍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조례가 뭡니까? 헌법 제1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 입법권입니다. 지방단체가, 자치단체가 그 권한 속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 절차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양구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선포식이 있던 그 7월 1일 있고 나서 저희 의원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브랜드가 바뀌었구나. 확인해 봤더니 6월 30일 전날 언론사에는 배포를 했더라고요. 선포식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늘 이 업무 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하여 주요 현안 사업과 현안에서는 보고를 하겠다고, 수시로 보고를 하겠다고. 상반기 업무 보고가 6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선포식은 10일 뒤인 7월 1일 있었고요. 그 10일 전에 그럼 보고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실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강원연구원에서 양구 국민을 대상으로 양구 비전 2030 용역 보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양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답변하신 분이 양구는 두타연과 양구 백자라고 대답하신 분이 7.1%였습니다. 양구 천혜의 자원이죠. 두타연.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방산차기. 근데 그 7.1%하고 같은 수치가 나왔던 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청춘양구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시 브랜드로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소량 강릉, 파인시티, 햇빛 700 평창, 그리고 청춘 양구였습니다. 이건 여러 곳의 기고와 그리고 지변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잘 풀어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는 매달 그 구소 정중앙지 메아리를 발행을 하는데요. 맨 뒷면 16면에는 그 광고면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업체 홍보를 위한 그런 지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 3년 동안 몇 분이 광고주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17년도 경우에는 이제 12개 개인과 이제 기관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14개 개인 또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기관과 개인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답변을 해주셨듯이 17년, 18년, 2019년 11월까지 현재 광고주는 21명이 있습니다. 근데 광고면은 건은 275건입니다. 그리고 광고주의 6, 7명이 70% 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소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 금연을.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계약의 문제로 인해서 당장 광고면을 폐지할 수는 없고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기타 수입에는 광고 수입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2020년 예산에는. 예. 그렇다면은 내년은 폐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면을 그 타블로이드에서 이제 책자 형태로 바꾸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존폐 여부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아리지가 전면 개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광고면을 공익성 있게 다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면으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양구 군민의 노래를 틀었어요. 혹시 실장님이 양구 군민의 노래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예. 못 들어봤습니다. 양구군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여 그 선정된 곡인데 들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행진곡으로도 좋고요. 여러 행사에 쓰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양구 군민의 노래가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각종 행사 때, 심지어는 그 양록제 행사 때도 그 노래를 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애국가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일깨워주듯이 양구 군민의 노래를 좀 홍보하고 틀어주면 양구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또 단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군에는 한 100여 개의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제가 세다가 16번을 세다가 한 분의 이름을 세다가 그만뒀는데 그만큼 많이 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뭐 대표성, 그 단체의 대표성을 끼고
상식적인 의미를 두고 위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대표가 필요하다면 그 단체가 필요하다면 단체의 추천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물론 지역을 안배하고 연령, 성별을 안배해가지고 위원을 위촉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좀 더 많은 폭넓게 위원을 위촉한다면은 군정에 더 많은 조언과 자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 결연되어 있는 위원 위촉 시 본위원이 지적한 점 꼭 염두에 두셨다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념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김철희 의원님 추가 질의. 제가 아까 어쨌든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취합에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슬로건이나 이런 거 바꾸는 게 지금 이제 청춘 양구 저걸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들 얘기가 마치 양구군이 건축물처럼 주인이 바뀌어서 명패 바꾸듯 하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군수님한테도 절대 득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도 웃기잖아요. 바로도 못 고치고 국비가 들어가서 그 부연에 설명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래서 5년 뒤가 됐든 얼마가 됐든 지금 켜놓고 군수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논의에 좀 지적을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양구군이라고 하는 게 특정 건축물처럼 생각을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등기부상의 공부가 바뀌었다고 각 명패 바꾸듯이 그렇게 한 이미지가 보이니 일단 작동을 수리해서 켜놓고 지금 얘기하는 궁색한 얘기지만 국비가 들어가서 5년 동안 못 부셔서 저렇게 놔둔다는 그런 말 없이 5년 뒤에 해도 충분한 걸 저게 남들이 보기에 아주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군수님 얘기는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군수님도 수긍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사입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7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양급,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방법은 읍면장님의 일괄 증인 선서 후 양급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충분히 숙지 및 검토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양급 읍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급,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시고 양급 읍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종철. 네, 읍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급 읍장님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급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그 보고 순서와 2페이지 읍정의 목표와 방향,
3페이지의 금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 원스톱 처리 정착으로 마을 행사 등 현지 출장 시 생활불편 민원 현장 확인 및 접수 처리를 하였고 시가지 및 체육시설 주변 생활민원 책임 순찰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구장 주민등록받기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의 그 인구 현황은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양급 세대수 6,361세대에 14,727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2018년도 연말에 대비해서 세대수는 65세대가 감소했고 인구수는 18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구장 그 주민등록받기 운동 홍보를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 및 학교, 군부대 등의 전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이장의 양공위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입 신고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고 각종 민원 업무 처리 시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늘어나는 행정민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구하였고 1일 민원 안내를 통해서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2019년도 11월 8일 기준 양급 민원 처리 사항을 보면은 전입, 전출, 인감증명 발부 등 총 47,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체력 단련실 확장 및 운동기구를 보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화합 행정 실천으로 제1회 양급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양록제, 대보름맞이 행사 등 군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회, 양공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20년도에는 저희 양급 한마음 체육대회를 4월 초순 아니면 5월 추순에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 마을 지도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시척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급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군관 한가족화 운동 추진은 자매결연 부대를 2회 방문하였고 마을 행사 및 군부대 행사 시 상호 방문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 그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대가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개 부대와 별도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양급 39개리 전리를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시 8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20세대에 총 553명이 있고 차상위는 197세대에 242명이 계신데 문화누리카드, 전기전화요금 감면, 양국지원 등을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도 등록장애인 768명에 대해서 역시 전화와 그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 장애인 표지판 발급 등을 지원해드렸고 228명에 대해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8명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1623명으로 62세 이상 노인수 2073명 중에 1623명을 지원하였고 장수수당을 12명, 복량수당을 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 43개소에 난방비, 운영비, 양곡, 유지보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24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13세대 17명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감면 및 저소득 양육수당을 1,00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86명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실시하였고 노인, 장애인, 아동 반찬 배달 사업은 1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2기 가구를 249가구를 발굴하였으며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관심 제고 및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관리 사례 대상자 선정 관리를 278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방문 상담, 후원, 방문 물품 지원을 333회에 거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비원 10여 명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관리하기 위해서 놀이터 4개소, 소공원 30개소, 분수대 4개소를 지속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을 신설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29개소를 설치하였고 기존 보수민원이 있어서 102개소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을 한동하였고 농촌 주택 개량 사업 5동, 스레트 처리 사업을 17동 추진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소 잘하는 마을에 소규모 사업 우선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겨울철 자율 제설단 운영을 위해서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지원을 47대의 장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농로 개설,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건의사업 13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녹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생산 지원에 4개 사업에 561농가를 지원하였고 사과 명품화 가원 조성, 고품질 가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 10개 사업에 7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노후비닐 교체 사업, 시설 원예 현대 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 및 소득 기반 확충 6개 사업에 4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논밭 직접 지불제 지원 등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에 7개 사업에 195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양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국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급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 해마다 그랬지만 위원장님들은 또 행감에 오면 좀 힘든 일을 좀 덜 겪고 가시는데 그저께 그 군수님 뵙고서 뭐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소규모 그 마을환경 정비 사업비가 지금 목공묘 구입비 또 남면 같은 데는 분수대 청소기 전기세 수도세 빼고 나면 양구비 한 2억 남면이 1억 한 9천 동면 9천 방산 8천 해안 7천 그러는데 이 읍면장들이 그 민원 해결하다 보면 차라리 이 예산이 없는 게 닥달을 들당하고 저 군에 가보라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금 그 평화지역 발전과의 소규모 수건 사업비가 40억 정도 있으니 그거를 좀 배분을 좀 1억이나 2억씩 더 해줘서 추경에 더 세우 군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아주 없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읍면장님들의 일선에서 운신의 폭을 좀 넓게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좀 의견을 좀 냈었어요. 냈는데 실무자 담당과에서는 그 설계하는 그런 엔지니어 기술이 없다 그러는데 양구군청 평화지역 발전과도 다 위탁 주거든요. 200, 300씩 뭐 50만 원 이렇게 주고서 다 설계 똑같단 말이지. 그럼 읍면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 설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의회에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차라리 그 예산이 없으면 졸르지는 않지. 조금 줘놓고 졸르게 만들으니 차라리 좀 운신의 폭을 넓게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또 이게 민원이 전방위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그걸 질기고 읍에서 면에서 접수해서 양구군청에다 올려서 결제 나고 하면 또 2, 3개월씩 걸리고 상황이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건의를 좀 해볼 테니까 뭐 좀 잘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내년도 사업, 읍면장 사업을 하시면서 좀 득이 되게끔 보탬이 되게끔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저는 우여림 의원입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남면에 신병교육대가 지금 21사단도 통합이 돼서 지금 2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이렇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군부대 아파트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좀 면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군인 독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지금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 그 입소식이나 퇴소식, 수료식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그 주차 문제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요거를 좀 제의를 하셨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그래서 예, 저희 우효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신병 그 훈련소 그 입소식, 퇴소식, 그다음에 분류할 때 한 달에 한 3-4번 정도 가는데 그게 정말 그 현실입니다. 지금 될 데가 없어갖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존 주차장이 아파트 독신자로 건립이 됐고 그래서 그쪽 군 관계자들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뭐 표출된 건 없는데 그 들어가는 좌측에 농지가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있는데 그쪽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저희가 군부대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은 투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그 6번이라든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지는 조금씩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는 거고 또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신병훈련소가 우리 한 달에 지금 통계로 잡으면은 5,000명 이상이 가족하고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5,000에서는 9,000명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 군 생활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이쪽 보고 뭐 소변도 안 본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그 젊은 세대들을 잡아야 어떤 양구의 어떤 나중에도 지원 세력이 되고 어떤 후원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같고 언젠가는 조계 그 주차장도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그쪽에 어떤 우리 그 평화지역 발전가에서 하는 그 평화 경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신병훈련소까지 가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 연초 업무 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남면에서 좀 신경 써서 한번 저 건의 사업도 넣고 위원님들께 협조 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연예인이 오거나 이랬을 때 진짜 더 막 대형 버스까지도 몇 대씩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쭉 세우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뭐 다른 교회 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거기도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또 좀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도 좀 빨리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고 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업무 추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연예인들이 왔을 때 그 외부에서나 이 다른 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외부 손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무슨 포토존이나 이런 식으로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실하다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면도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 신병교육대의 그 활성화를 더 좀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남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조돈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네 위원장님 저 심심해하실까봐. 예. 여기 5개 읍면 읍면장님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4월 중에 그 꽃묘 분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봐도 이제는 자기 집 주위나 자기 집 앞에 길에는 눈 오면 눈 치우듯이 이제 해마다 이제 꽃을 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드시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서부터는 좀 꽃묘를 좀 많이 구입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풍족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5개 읍면 읍면장님들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신 거죠? 네. 네. 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산 위원장님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방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 위원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해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양극읍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읍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해 송청 4리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송청 5리가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송청 5리는 그 성미 2차 아파트 120세대를 제외한 주민 세대가 한 30세대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는 지금 성미 아파트 1층을 같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양구의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그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독립적인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마을이 커졌을 경우 마을회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송청 4리도 그랬고요. 그 마을회관 신축 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신지? 송청 그 오리에 대해서 이제 일부 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 한 개 층에다가 경로당 겸해서 이제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너무 비좁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신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제가 알고 있기는 송청 사리도 그 아마 그 뒤쪽에 그 신축을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그 아파트 뒤쪽에 그 군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만약에 마을회관의 그 신축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면은 군과 협조해서 그 부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군 담당 부서와 예.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송청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만 이제 건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까? 일부 주민이. 지금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대다수가 건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계속 이제 거기 이제 지도자격이신 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을 뭐 회관을 해놓고 뭐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면은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1층을 갖고도 마을회관의 그 어떤 충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뭐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필요도 뭐 없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마을에서 굳이 필요하다면은 그 구체적인 건 군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 뭐 마을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필요한 그 사업이 아닐까. 또 부지 확보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읍장님의 지금 방침이 어떤가를 한번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양금,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